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3강에 거쳐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2차전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만한 몇 가지 질문들로 기본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강까지는 무난하게 들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강의는 10개의 질문을 해결하며 안내해드린 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닌 비전공자분들이 어려워하시거나 지루하실 만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지의 원리와 역사, 전지의 종류, 전지의 구성 요소, 차세대 2차전지, 향후 발전 방향, 전지 제작 공정과 전지 업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수강자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내용과 더불어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덧붙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해결해 볼 질문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전지를 뜯어보면 어떠한 것이 있나? 전지를 1분 만에 충전할 수 없나? 던지고 구멍 뚫어도 안전한 전지가 있나? 전지는 어떻게 전기를 저장하나? 입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충전이 잘 안되거나 수명이 너무 짧아졌을 때 한 번쯤은 분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이런 생각 이후에 실제로 제품을 분해해서 배터리까지는 분해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배터리 내부까지는 분해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분해하면 바로 불이 난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분해를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전기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내부가 더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지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3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배터리들입니다. 자, 이 전지들의 내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전기차용 전지는 전지팩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수의 작은 전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팩 안에는 좀 더 작은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지들은 모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듈 하나는 여러 개의 작은 전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듈 안에는 전지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전기차 전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원통형 전지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단, 전지팩 모듈이라고 해서 전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를 저장하는 전지 모음체와 이 전지들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게 관리해주는 관리 시스템이 B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BMS는 배터리 매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전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지가 과하게 충전되거나 정해진 사용 조건 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지팩과 모듈 안에 회로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셀 내부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전지와 달리 노트북과 핸드폰용 전지는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노트북용 전지는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지팩과 팩 안에 담겨있는 셀과 B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용 전지팩에는 이렇게 원통형 전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전지를 교체할 수 없게 내부에 있고 원통형이 아닌 이런 파우치 형태의 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 파우치형 전지는 전지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파우치형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이 파우치 형태의 전지가 사용됩니다. 이 파우치 전지도 전지 몸체와 관리 시스템이 BM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전지가 아무리 작아도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전지는 이 BMS가 포함되어 판매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기 자동차와 노트북용 전지에 포함된 원통형 전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용 파우치 전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통형 전지의 내부입니다. 여러 개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낱장들은 3가지 소재로 정리가 됩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3가지 사이사이에 용액으로 존재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용 파우치 타입 전지의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파우치 전지 내부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낱장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낱장도 세 가지 소재, 즉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해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각 소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왼쪽부터 양극, 가운데 분리막, 오른쪽 음극입니다. 그리고 액체로 표현된 것이 전해질입니다. 각 소재의 역할은 전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과 음극은 리튬이온을 서로 주고받으며 전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정기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소재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전지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는 양극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각 소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각 소재의 자세한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분들은 6강 양극과 음극 그리고 7강 분리막과 전해질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지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이은 다음 질문입니다. 1분 안에 충전되는 전지는 있을까?입니다. 단순히 답변 드리자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안에 충전을 하여서 사용하게 되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충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급속 충전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급속 충전은 말 그대로 빠르게 충전하는 것입니다. 충전 전류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의 조건은 큰 전류값으로 반복적으로 충전을 하여도 오랫동안 처음의 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극이어야 합니다. 단,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전극은 일반적으로 용량과 에너지 밀도가 다소 낮은 특성을 갖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용량 전극의 높은 전류로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지의 수명이 빠르게 단축되게 됩니다. 가운데 그래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류값이 세다, 적다는 것은 여기 이 C로 표현됩니다. 바로 뒷장에서 이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C의 전류값으로 충전과 방전을 한다. 1C의 전류값으로 충전과 방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C의 전류값이 1C의 전류값보다 2배에 해당되는 전류값에 해당합니다. 충전과 방전 전류값이 높을 경우 500사이클을 조금 넘어서 전지 용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류값이 적을 때는 전지에 사용 가능한 용량이 좀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전지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류라는 용어입니다. 전기가 발생된다라는 의미는 전자가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류는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지나가는 전자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용량이라는 용어입니다. 전지가 갖는 총 전기량입니다. 이 용량은 전지가 사용될 때의 전류값과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수명 특성이라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전지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전지의 수명, 즉 용량이 처음의 전지 용량 대비 얼만큼을 유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지의 급속 충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전류의 세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유속이 강하다라는 의미는 전류의 세기가 강하다입니다. 그리고 전지의 유속 특성이 우수하다라는 의미는 높은 전류값에서도 전지 용량을 안정하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속 특성의 단위가 바로 C레이트입니다. 1C는 전지를 1시간 동안 충전 혹은 방전하는 전류값을 의미합니다. 즉, 2C는 1C의 2배에 해당하는 전류값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충전 혹은 방전하는 전류값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응용해서 0.5C는 1C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류값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충전 혹은 방전하는 전류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해결해 볼 질문은 전지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던지고 구멍을 뚫거나 불에 던져도 안전한 전지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안전한 전지도 물론 있습니다. 단,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슈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개선이 되었지만 10년 전쯤만 해도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불이 나거나 폭발했다는 기사를 틈틈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지가 쉽게 뜨거워져서 불안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전기차가 널리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든지 혹은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발화에 의한 폭발 현상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전지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전기차용 전지에 요구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전지가 어떤 과정에 걸쳐서 발화가 됐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지가 위험한 상태는 전지에 포함된 두 전극이 전압 차이를 갖는 충전 상태입니다. 즉,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전압의 차이는 이온과 전자를 자발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지만 두 전극이 어떠한 차단막 없이 만나게 되면 스파크와 동시에 열이 발생합니다. 분리막의 결함으로 인해 두 전극이 맞닿는 경우 액체 상태인 전해질이 열로 인해서 분해가 되고 이로 인해 전지 안에 축적된 열이 분리막을 손상시켜서 두 전극이 맞닿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지 발화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막과 전해질이 발화의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선 전기 자동차의 발화 사고들은 어떠한 충격에도 안전한 전지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외부의 물리적 혹은 열적 충격에도 안전한 전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발화의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이 충격에 약한 분리막과 전해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분리막과 전해질을 안전하게 만들거나 아예 없이 만들면 안전한 전지가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분리막이 없는 전지 혹은 전해질이 웬만한 충격에도 잘 버티는 재료로 전지를 만드는 연구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안전한 전지 형태는 리튬 폴리머 전지입니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분자임과 동시에 분리막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전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재가 전부 다 고체 상태인 전고체 리튬 2차 전지입니다. 이 전지는 어떠한 충격에도 안전한 전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가 위험하긴 하지만 굳이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전지 성능의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이지만 고체보다 고분자에서 좀 더 빠르게 이동하고 고분자보다 액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전지는 이미 판매되고 있지만 특수한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리튬 2차 전지의 경우는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하여 성능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차세대 리튬 2차 전지로 분류됩니다. 이 차세대 리튬 2차 전지와 전고체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강과 11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전지는 어떻게 전기를 저장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기를 저장하는 원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전기화학의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화학은 화학 반응과 전기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전기화학에 가장 핵심적인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발적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기초 원리입니다. 즉, 원자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화학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전하의 특성을 갖지 않는 구리 원자에서 전자 2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자 2개가 나간 만큼의 전하를 갖는 구리 양전하가 됩니다. 이 경우 산화 반응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가 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성능의 향상으로
2차전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인 양극, 환원 반응이 발생하는 음극, 두 전극을 정기적으로 차단시켜주는 분리막, 용액에 해당하는 전해질, 그리고 이러한 전지 환경을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핸드폰 배터리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 구입해서 충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그림 왼쪽에 양극에 리튬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초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극과 음극의 전압 차이가 없습니다. 두 전극 간의 전압의 차이를 형성시키기 위해 전류를 주어 전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때 왼쪽의 양극에서는 양극에 포함된 리튬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고 리튬 양이온이 되어서 전해질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음극에서는 도선에서 온 전자와 전해질을 통해 전달된 리튬 양이온을 받아서 음극 내부에 다시 리튬 원자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충전을 모두 마치게 되면 양극은 리튬 이온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산화물의 형태가 되고 음극은 리튬 이온을 포함한 형태가 되어서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핸드폰을 전원을 켜고 사용을 시작하여 전지에 저장된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방전 과정에 해당됩니다. 방전 과정은 충전 과정과 정반대로 산화 환원 반응이 발생됩니다. 음극에 존재하는 리튬 원자가 산화 반응을 통해 전자를 도선으로 내어줌과 동시에 리튬 양이온을 전해질로 보내고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통해 도선을 통해 받은 전자와 전해질로부터 받은 리튬 양이온이 다시 리튬 원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2차전지에서는 이렇게 한 전극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서 어느 전극이 환원 전극인지 산화 전극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2차전지에서는 방전 과정 기준으로 산화 전극, 환원 전극을 구분합니다. 즉, 양극이 환원 전극, 음극이 산화 전극이라 보시면 됩니다. 리튬 이온의 작동 원리를 기초부터가 아닌 바로 본론부터 설명드려서 이해가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4강과 5강에서는 이러한 전지의 원리를 처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4강과 5강의 세부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